통계위원님이 여러분들을 조치를 하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얼마나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점 여러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앞선 이제 양조은 전 시장님이 발표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셔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4.3의 길이 훤하게 이렇게 영상물을 보듯이 잘 눈에 비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말씀 중에 김대중 정권이 특별법에 관심을 가지고 하신 게, 우리 양조은 전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거 공약 안 지키면 김대중 정권 퇴진운동 압박을 해서 그게 이제 쫄아가지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실 거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 가졌던 정치가로서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 대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재산과 자유와 인권과 평화,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체됐겠지만은 결국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이미 일찍이 기억을 하셨어요. 아까 김홍걸 의원님이 발언 중에 아버지가 오래전에 목사의 친구가 제주도에 계셨고 4.3을 일찍 아셨다 얘기했잖아요. 4.3 특별법 논의 할 때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기 때문에 1948년 10월 달 제주에서 한라산에서 험악하게 그 토벌 작전이 전개되기 그 시기 전후에 김대중, 청년 김대중은 목포일보 사장하셨거든요. 그래서 목포일보의 기자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4.3을 취재를 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당연히 목포일보에 보도가 됐겠죠. 그 당시 호남신문에도 또 보도가, 그 기자가 오셔가지고 4.3을 취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48년 10월 달에 목포일보 사장을 하셨던 청년 사업가 김대중 씨가, 사장께서가 이미 4.3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졌고 그 친구였던 분을 통해서도 제주 실정을 들었던 그런 얘기가 빠져있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이해하기 쉽겠죠. 아, 그래서 세월이 흘러 4.3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되니까 이것이 그때 그 이야기로구나 바로 아셨을 거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제주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민주주의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토론자들이 나와 계신데, 그 유족분들하고 유족분이 아닌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처음 보는 여성분도 앉아 계시고 그러신데, 한 말씀은 왜 김대중 대통령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에는 4.3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이승만이에요. 당연히. 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49년 4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약탈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3만 가까운 사람을 죽여놓고서 제주에 왔는데 하는 말이, 과거는 잊어라.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다. 이 말을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그런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같이 하자니까 김홍걸 의원께서 말이 안 된다고 하신 거는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단 한마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승만이 과거사에 돼가지고 참여하고 눈물 흘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번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김대중 후보는 제주인의 고통과 한과 비극에 함께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그 억울함을 풀겠다. 같은 대통령이지만은 한 사람은 과거지사는 잊어라. 하지만 한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니까 치유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김대중과 제주 4.3을 이 세미나를 개최한 까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김대중 대통령 칭찬을 하지 말고 빠진 건 없는지, 앞으로 더 해야 할 건 없는지, 그것도 조근조근 비판적으로
발전적으로 즐기시면 아마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자료 그대로 그 순서대로 토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세한 소개는 여러분 앞에 배포되어 있는 유인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먼저 제주분이 아닌 분이 와 계셔서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상임 부이사장을 지내셨는데 이분은 우리 제주 4.3연구소의 제주 4.3이라는 책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줬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요. 여기에 전 상임 부이사장을 하셨던 강성구 선생님의 토론을 청하고 이어서 우리 강호진 집행위원장님, 그 다음에 가나다 수로 박창욱 우리 전 유전회장님, 마지막으로 양동윤 우리 도민연대 대표님 토론을 해주시되 유족들이 지체하세요. 지체하시니까 짧게 한 7분 정도 전후를 해가지고 아주 함축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성구 선생님 토론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성구라고 합니다. 7분 안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책자에는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은 그 순서로 안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내용이 사실은 마지막에 나와야 맞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토론을 준비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제주도 애월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는 원래 학생운동부터 민주화운동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제주도하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제주도에 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주 4.3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당시에 국민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그쪽 요로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구연이 있고 해서 좀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올라가서 소개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제주 4.3 특별법 제정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미리 자료를 받아서 다 읽어봤고요. 양준호 선생님은 4.3 진상규명 작업의 산증인이시죠. 그래서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서울 청와대 근처에 사무실을 내고 있었는데 저도 마침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서울에서도 몇 번 뵙고 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김대중 그리고 제주 4.3입니다. 근데 제주 4.3은 국가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수없이 많은 국가 폭력이 있었지만 그리고 저는 김대중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제를 국가 폭력과 민주주의 이 두 가지 주제를 자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 가운데서 여러분께서는 그 비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더 끌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 가운데 이 50년 동안 40년 동안 소설만 발표해도 시만 발표해도 잡혀가 국가보안법으로 금기시했던 용어인 4.3이 지상으로 땅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1987년 6월 항쟁이었다라는 발표를 양용호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3 진상규명 과정은 민주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주화가 되지 않았으면 4.3 진상규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여기서 뜬금없이 감히 여기 그 아픔을 겪으신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신 여러 유족회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 짧은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3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길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 잘 모르실 겁니다. 당연히. 경희대 사학과 7구학번입니다. 60년생인데요.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는데 정신병이 있어요. 그래서 풀려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정신착란 증세가 심해져서 98년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98년에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결국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이 길상이라는 사람의 이 6남매의 맞입니다. 그리고 막내 밑에서 두 번째 동생, 다섯 번째 6남매의 다섯째 여성입니다. 이상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누이입니다. 오빠보다 9년 늦게 태어났는데 9년 늦게 88학번입니다. 경원대 88학번인데 또 노태우 정권 퇴진 모이고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경찰에서 한 달 반 동안 고문받아 내나가서 정신착란이 됐어요. 그래서 96년에 오빠가 다니던 학교인 경희대학교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셨어요. 96년에 죽고요. 오빠가 근근히 20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그 동생이 죽고 2년 후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이 오누이가 경기도 이천에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오누이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또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최우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제주도에서는 저는 올해 4.3 추모제도 왔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살았던 저는 지금은 봉송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도라고 하던 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도리를 거기에 명단만 자꾸 사람을 이름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불러봅니다. 최우혁이라는 분인데 서울대 서양사학과 84학번인데 군대 강제 징집당했다. 거기서 또락시 강요당하고 여기 분신 자살을 했는데요. 22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모하다 감옥 갈까봐 두려워서 엄마가 강제로 입대를 시킨 거거든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어머니가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1개월 후에 시신을 찾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례는 매우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주 4.3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3은 역사화, 아까 외국 사례들도 쭉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4.3의 과제가 뭘까? 많은 분들은 배보상까지 가장 모범적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진상규명이 되고 명예회복이 되고 배보상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까지 개정이 되면은 아마 큰 틀의 하드웨어는 아마 갖춰지는 것일지 모르겠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3의 역사화라는 개념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민주화운동의 역사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뭘까? 우리 보통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독립, 호국, 민주 이 세 가지가 공식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지켜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 그 나라가 뭡니까?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살았던 거고 그 내용, 민주주의라는 내용을 채웠던 그 과정이 민주화 운동이었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민주화운동 더 이상 평화되지 않고 제대로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하는 게 민주화운동을 역사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념 정리를 하고 있고요. 4.3 역시 아까 오늘 사실 자세히 들으시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오늘 주최하신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때와 양종훈 발제자께서 발제하실 때 사용한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4.3의 가치가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아주 포지티브하게 해석하시는가 하면 국가폭력에 의한 일방적인 희생이었다고 해석하는 아직도 정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3의 역사화.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째, 제 얘기는 민주주의의 진전, 민주화가 4.3 진상규명에 직접적 공간을 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3은 역사화돼야 된다. 세 번째로 4.3은 한국 민주주의에 더욱 깊은 관심과 연대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4.3 안에만 제주도민끼리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사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가 성취가 됐고 그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만 그 바탕 위에 4.3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고 40년 만에 87년에 제주도에서 레드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데모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두 상징이 오늘 만나는 자리입니다. 4.3은 이제 이 시대 보편적 가치, 특히 현재 겪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평화, 인권, 비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문제까지 더욱 적극적 기여가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제주의 개방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발표 순서, 토론 순서를 조금 선생님이 의도했던 것과 반대로 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상당 의미 있는 지적하셨네요. 4.3 하시는 유족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4.3이 진상규명이 가능한 저희들은 그 산물을 따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 주셨고 이어서 바로 우리 강호진 집행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7분 딱 훗날 해가지고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91년도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군대도 똑바로 안 갔다 왔는데 91년도에 들어가서 9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 대학교 가봤더니 5.18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4.3 1도 몰랐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4.3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메이드인 조천은 신촌이 사람인데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해서 4.3을 좀 알게 됐고 당시 학생회장이 유성건, 유철수, 도연하고 있는 오영훈 이런 양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후배니까 열심히 지켜서 아까 양종훈 국장님 했던 이제 막 길거리에서 막 했던 그 집회할 때 제가 가방에다가 이제 화염병 메고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97년도 돼서 제가 제주대학교 약간 높은 사람이었는데 전국대학에 제주도에 있는 한 이제 영화 감독께서 4.3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전국 대학에 뿌려달라고 해서 제가 전국에 100개의 대학 영상을 뿌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무죄 받았어요. 네. 유통업자인 저는 유죄 받았어요. 유죄. 그러니까 만든 사람 창작자는 무죄인데 저타는 유통업자는 이제 유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문제 없었지만 어쨌든 네, 그런 기억이 있었고 이후에 또 방송 국장님네가 만드셨던 재민일보에 들어가서 재민일보 4.3 취재반이 해체가 됐고 유일해가 제가 마지막 막내로 4.3을 전담하는 기자가 돼서 이후에 4.3과 계속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2000년도 DJ 정부 때 법을 만들 때 저희가 주력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열심히 물 나르고 현수막 지고 하면서 신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 특별법 전부 개정할 때 유족회장님들이랑 같이 손을 꽉 잡아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또 활동을 했었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2021년도 4.3 특별법 전부 개정이 됐는데 다 끝나버렸나? 예. 아직도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국회에 4.3 특별 개정안 통과 안 된 게 무려 9개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가족관계 때문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안위까지 통과됐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유족회랑 함께 해가지고 좀 노력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8개 법 중에 저희가 보기 5개 정도는 매우 중요한데 보나마나 이 여야가 싸우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4월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의논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바꿀 것인지 한번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남아있는 과제는 이겁니다. 그 특별법 전부 개정할 때 제가 회장님하고 같이 고민했는데 보상이 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보상은 신고주의입니다. 신청주의. 근데 보시면 사실상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없으면 신청 못하는 겁니다. 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족 없는 희생자. 이 부분도 저희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내년 총선 과정에서 유족회랑 저희가 좀 논의해가지고 대응할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줄여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과제 중에 저희가 보는 거는 시민단체니까 4.3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올해 4월에 미국의 책임을 묻는 도의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위성군 국회의원이 올해 5월 달에 국회에다가 4.3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문제이니 해결해 주세요라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양정숙 국회의원님께서도 법안으로 4.3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니 4.3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과 4.3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12월이라서 통과는 어렵지만 이후에도 함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일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입장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4.3 관점에서는 화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러한 분 관련해서 이미 국가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동상을 막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미국 워싱턴 한국 대사관 앞에다가 또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있는 기간에 열심히 또 싸워서 이 싸움을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침 또 제가 아까 영화 유통업자였지 않습니까? 학교 때. 그래서 올해도 1월 6일날 대통령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인데 1월 6일날 제주도에서도 이 상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저희가 무료였는데 올해부터는 좀 유료를 해가지고 이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부리고 안타깝게는 이제 12월 29일 행사는 다 마감이 돼버려서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1월달 되면 다시 한번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분 50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잘 못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강호진 선생이 학생 때부터 4.3 문제가 있으면은 4.3이 왜곡할 때는 왜곡에 대한 저항, 특별법 제정할 때는 제정을 위한 투쟁, 미국이 문제 있으면은 미국 대사관 앞에 들어눕기, 온몸으로 지금 현장에서 4.3 운동을 해왔던 친구거든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어려 보이지만은 지금 나이가 1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청년도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이 4.3의 정의로운 그리고 또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까지 애써주시는 우리 젊은 우리 강호진 집회위원장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창호 회장님 빨리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롬을 읽고 쓰고 오셔가지고 특별법 제정에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김대중 대통령께 깊은 고마움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유족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족회의 탄생 경위는 1988년 민간인 반공유족회로 결성이 되면서 초대 회장에 경찰 출신인 송원나님이 회장으로 출범하면서 92년 1월 29일 사임하시고 김병은 직무대행에서 회장으로 역임하셨고 오선범 회장에 이어 97년 2월부터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99년 6월 12일 제주도를 방문하셔서 4.3 공원 부지 매입비로 30억 원 지원 약속을 하셔가지고
부지 선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부지 선정 과정에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봉계동에 12만 평 부지 선정을 해서 공원이 도성된 것은 큰 보람입니다. 특별법 제정 과정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하셔서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금방 특별법이 제정이 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98년은 공청회 2번으로 지나버려서 99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특별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유족회, 도의회,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순례단 행사를 벌였고 서울에서는 범국민위원회, 제주에서는 동민연대 연대회의를 출범 활동하게 된다. 주제 발표에서도 거론됐지만 우리는 김성대 민정수석을 만나게 된 것이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26일 서울 모 호텔에서 호텔 커피숍에서 함께 만나서 간곡하게 이번 특별법이 안 되면 속된 말로 제주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4.3 특별법을 최우선하라는 성명소식에 잘 될 거로 생각은 하면서도 초조하게는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99년 12월 16일 날은 밝았고 국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의 김용갑 의원이 반대 토론을 간단히 하고 자리를 떴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박준규 국회의장께서 4.3 특별법 통과 방망이를 칠 때는 TV 승전개가서에서 4.3 특별법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만세를 부르며 최고의 기쁜 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특별법은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 1월 11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사상은 정말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특별법 서명식을 가졌고 서명한 만년필을 유족회장인 나에게 주어가지고 그 만년필을 잘 보관했다가 4.3 기념관이 준공되자 만년필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법조문에 이것저것 다 잘 해서 놨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 추념일 지정, 재심, 재단 설립은 모두 잘라버려서 일부 시민단체와 타 단체에서는 그런 엉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지만 추미애 의원께서 법은 제정이 어렵지 제정이 되면 개정은 쉽기 때문에 일단 제정을 하고 보자. 그런 가운데 기적처럼 특별법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은 4.3 특별법안 폐기하라고 설명도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3 특별법이 너무도 훼손하게 만들어진 것이 민간인 의원 20명을 임기도 없이 만들어져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언론과 보수단체에서 중앙위원 전면 교체하라고 난리가 났었지만 임기가 없어서 23년간 중앙위원을 교체할 수가 없어서 중앙위원회가 4.3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좀 시간이 오버된 것 같으면 끝내겠습니다. 발제장님께서 우리가 육지에 그 행사를 할 때 보면 거창이나 여수 광주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주 4.3을 많이 부러워하는데 어떤 면에서 부러워하는 건지 나중에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하나 나왔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 궁금하실 텐데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이 토론문을 제출 안 하셨어요. 워낙에 어르신들 되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자유롭게 준비가 됐는데 시간대 통제가 잠깐 있어가지고 난감하긴 합니다만 귀한 자리니까 준비한 거는 일단 발표를 하는 시간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잘하시는 고생 참 많으시죠. 우리 양동윤 범여대 대표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양정훈 전 4.3 재단 이사장께서 참 잘 정리해 준 자료 저도 잘 봤고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승자들이 기록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쓰는 사람들이 역사죠. 그러니까 패배자나 쓰지 않는 사람이 역사는 묻혀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알려지지 않은 얘기, 특히 제가 오늘 이 얘기가 아마 4.3 특별법 제정,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4.3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는 얘기. 그때 당시 양정훈 이사장께서는 제1로 고위 간부였고 직접 취재까지도 안 하시는 그런 고위 간부였고 또 4.3을 말한다 취재 반장을 하셔서 소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비밀이 많습니다. 저 강호진 후배님도 아마 저 경찰이나 압수수색에도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자료 같은 걸 남겨두질 않아요. 이게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껐덕하면 검찰 압수수색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료 남겨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3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4.3 특별법 제정운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형경대 의원, 양정구 의원, 변정일 의원 적극적으로 4.3 문제 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발제에서는 한나라당이 첫 번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먼저 국회 개정안을 냅니다. 변정일 의원이 대표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변정일 의원은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제가 제야 빨갱이라고 어릴 때부터 제가 이 바닥 30년 넘습니다. 그런데 변정일 의원께서는 또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정규 의원 저한테는 괜당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4.3 특별법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시한 처음 만들 때 4.3 단체와 공식적인 간담회를 제가 알기로는 2-3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된 법입니다. 다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 점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은 무슨 민주화 기념 무슨 이사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제주도에 와서 살았습니다. 운동권 사람이죠. 조영이 와서 사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근태 이 양반하고 같이 열심히 운동하셨고 또 김상근 목사님 아십니까? 그 서울의 김상근 목사님 아시는데 저는 이분을 언제 하냐면요 이쭉 이거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새정치국민회의에 총재이자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국민회의 의원들을 설득 못했어요. 4.3 특별법을 동의를 안 해줘요. 당시 여러분 우리 이종찬 회장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국민회의의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청구가 누구냐면 박산천입니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 검사 출신 이 양반이 원내청구였거든요. 그 다음에 김진배 국회의원, 전라북도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에 4.3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장이 김진배 의원이고 부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위원장이 4.3 문제를 풀지를 않아요. 진전을 안 시켜요. 그런데 박산치 의원이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아까 저 날짜별로 나옵니다. 1999년 11월 느닷없이 국회에 4.3 특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합니다.
저희들은요 4.3 특별법 통과시키려고 연명하고 있는데 아니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의하는데 한 세월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영훈 도지사 4.3 도민의 당시 초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영훈 제가 그때 당시 운영위원장이고 오영훈 사무국장한테 내가 명령을 했습니다. 강성구 잡아와라 빨리. 강성구 어디 있냐? 왜냐하면 김상근 목사님, 함세웅 신부님하고 대화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주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알 사람은 목사님, 신부님들인데 우리가 직접 바로 가서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구 씨를 수배를 해서 오영훈 지사께서 당시 사무국장입니다. 모셔왔습니다. 제가 잡아오라고 한 얘기는 그냥 농담 드시고요. 모셔와서 저희가 사정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말씀해달라.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대통령 약속 지키려는 건 그거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목사님 만나고 등등 대통령이 그래서 박산청 원내 총무를 제끼고 아까 임채정 정치위장 나오십니다. 당신이 책임지시오. 추미애 의원 당신이 위원장 하시오. 김성대 수석 민정수석한테 당신이 보고하시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때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처음 합니다. 제가 24년 동안. 오영훈 지사도 지금 이런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강성구 선생이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여러분들은 또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만 저는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됩니다. 저는 국민회의 앞에서 오영훈 우리 사무국장이 데모합니다.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저는 안동선 당시 당대표를 만나서 거기서 커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한나라 당사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가서 정병들 출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상환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강성구 선생 등의 절절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지금 아까 보고된 내용대로 진행을 쫙 시켰던 것이고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1999년 12월 15일 오후 아마 2시가 조금 지났을 겁니다. 지금 3시가 넘고 있는데 양정규 의원 아시죠 여러분? 그날 법사위에 누가 있으면 조령의 아들 조순양 의원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양현한테 뱉다 저 조순양이 좀 잡아보세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법사위에서 반대 토론이나 이런 거 나오면 걱정되는데 그건 기우였습니다만 그래서 양정규 의원이 조순양 의원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양정규 의원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는 못지않게 4.3 특별법 또 4.3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섰던 의원으로 그리고 변정일 의원도 지금 상당히 나이가 저하고 오인학교 8년 선배인데 상당히 애를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변정일 의원 오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이었지만 왜냐하면 변정일 집안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피해자 집안입니다. 4.3 때 그 군에 의해서 희생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그것이 아니라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늘 또 양재원 시장님께서 좀 드리게 돼서 나름대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99년
그 특별법 제정 투쟁을 위해서 우리 김영훈 시장님 참 애쓴 분입니다. 김영훈은 한나라당입니다. 양금석 의원님 아시죠? 정말 애쓰신 분이에요. 그건 당 소속은 한나라당입니다. 제주도의 사람 정치인들은요 4.3 문제 풀려고 여야가 없이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국민힘이라고 해서 근데 이 국민의 분들이 이런 역사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얘기해달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지 무조건 그 정파적 입장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특히 4.3은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이런 얘기도 좀 알아서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국 순례를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는 4.3 단체와 도의회 결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발주자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도의회와 4개 시군의회, 북분, 남분, 서귀포, 제주시 의원들이 참가, 그리고 도민연대가 참가한 회의고 이게 박창욱 회장님,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김두현 회장님, 민간인 희생자 유재기가 참가한 거국적인 전국을 상대로 한 홍보 활동이었고 그날 저녁 명동성당 농성 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관심 끌기 위해서 간 겁니다. 4.3 이제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 김두현 회장님 오늘 제가 듣기로는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뭐 제가 한 언론사가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례 갔다 온 다음에 가장 그 세게 싸움을 하신 분이 김두현 회장인데 정말 요즘 크게 아프셨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그래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오시지 않아서 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박창호 회장님이나 김두현 회장님 그리고 당시 그 지금이 유족회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의 노력도 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금 4.3 그 특별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하시는데 그 강성민 전 의원님 예. 지금 카메라 찍었나요? 우리 기자님이 다 지금 그 중요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잘 남길 것 같아가지고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할이 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들은 뭐 아시는 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우리 저 변 의원님 그리고 행정대 의원님, 양정기 의원님 등등이 그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 새삼 다시 한번 좀 반추하시고 그 양존 전 시장 자꾸 하시는 말씀이신데 4.3 해결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이 대통합이 항상 남도 제주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분 일단의 사실을 양동윤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의 토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시간 잘 통제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잘 들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정욱 회장님께서 4.3을 다른 과거사들이 부러워하는데 어떤 면에서 부러워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4.3은 이제 과거사 해결에 이런 어떤 선도랄까 모범의 위치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아마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이요,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끈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이 뭐냐? 물론 어떤 경우든 제주도 내에서도 서로 이견이 다르고 충돌이 다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견을 어떻게 어렵게 해서 모아서 그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특별법
재정 개정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까 말처럼 여야 이런 관계까지도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4.3 해결 과정에 있었지 않느냐. 이거 왜 제가 이거 설명하냐면 다른 과거사에 비하면 훨씬 우리가 통합이 잘 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싸움 많이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작은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그래 나름대로 4.3에 관해서는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 두 번째 그 절제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일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100을 요구하면 100을 다 성취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때로는 양보도 하죠. 예를 들어서 특별법 제정할 때도 우리가 거의 뭐 20개 조문을 갖다가 이것 잘리고 저것 잘라서 나중에는 달랑 11개 조문. 그러니까 이게 뭐 엉터리 법안이냐 해서 때려치자 하는 의견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사상이 된 거죠. 우리가 2, 3년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법 전부 개정할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위자료 용어 수용하느냐 마느냐, 9천만 원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그때도 불입길을 밟아서 어느 선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상인 것 같다. 그걸 제가 표현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정신이 작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끊기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보면 그 시대별로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약하게 보였지만 우리가 20, 30년 역사를 보면 한 계단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느 사람이 대통령 되면 1억 3천 해준다보다 배라볼 소리 다 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9천만에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간단한 노원이 사건, 거창 사건, 지금 제주 4.3처럼 보상법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잘 인지해서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 계단 밟아온 끈기가 여기 왔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강성구 선생님의 말씀을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엔 민주화의 진짜 투사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94년부터 애월에 와서 목장을 했습니다. 목장 운영. 그런데 이제 4.3 특별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민주화 운동의 마당발이다 하는 소문이 나서 아까 양 대표도 말했지만 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니까 참 강성구 선생님 기분이 좋았는지 그때 연대회의에 수백만 원의 사제를 기부하기도 했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상금으로 이제 활용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뭐 살았다는 그런 인연 때문에 우리 강성구 선배 이 자리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아까 강 선생님께서 뭐 세 가지 이제 과제를 만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제 4.3의 역사화 이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4.3의 성격 역사화를 하면 흔히 결국은 4.3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연결되는 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3을 항쟁이냐 통일운동이냐 이런 어떤 성격을 좀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절제해 왔습니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 부분도 이제는 논의의 장으로 테이블에 올릴 때가 됐다. 그래서 금년이 4.3 75주년이죠. 내분에 주시면 이제 앞으로 한 5년이 후면 8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80주년을 목표로 해서 진짜 우리가 백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한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왜?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아까 말씀대로 보상 문제, 수용인 문제 이것을
더불어서 그 문제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그 문제를 유보시켰는데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운동을 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느냐? 민주중앙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정부를 만들지 못하면 그 과제는 어렵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이겠습니다. 그 애초에 이 시간이 이 세미나 시간이 그 좀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통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부득이 시간 오버될 거라고 봤습니다만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 끈기 있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오늘 이 자리는 4.3 연구소나 4.3 평화재단의 학술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유념하거든요. 요거는 민주당 의사가 중심이 돼서 정치권에서 자리난 자리다 라는 점을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맥락에서 마무리를 잘 말씀을 드리면은 그 4.3이 이렇게 아팠던 이유는 어쨌든 제주도를 그 이른바 작은 모스크바, 레드 아일랜드, 빨개의 섬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던 4.7년 3월 1일 이래에 그 중심에 요즘 말로 경찰 총수였던 정무부장 조병옥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들이 아까 양동인 대표님 말씀하시던 조순영 의원이에요, 민주당에. 그래서 4.3을 얘기하게 되니까 꼭 그 아들이 나서가지고 험직해가지고 빨리 그 밖으로 빼라 한 말이 그 말씀이신데, 그 조병옥이라는 경무부장이 45년 해방이 되고 미군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경무부의 책임자가 된 이래 48년도 9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미군정이 완전히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계속 경찰 총수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조병옥이 얼마나 많은 이 사대를 발생, 응원 경찰을 불러오죠. 서청을 불러오죠. 그리고 총파업할 때는 여기저기 들이대면서 온갖 그 형포를 부리죠. 여기 사람을 저항하기 시작한 건데, 그 4.3의 비극의 가장 중심 안에 그 조병옥이라는 경무부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조병옥이 훗날 오늘 행사를 개최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회의, 민주당에 다 갭을 잇는 거죠.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께서가 4.3의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특별법을 제정에 큰 틀을 놔줬잖아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이 4.3의 어마어마한 화란을 야기한 거고,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다시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4.3에 관해서 우리가 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3이라는 문제에서 주어가 I,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4.3 특별법 제정 과정을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 회고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사하죠. 하지만 이 또한 결자 해지의 측면도 강하다라는, 그리고 거듭 민주주의와 민주화와 그리고 평화와 인권, 여기다 확신을 가졌던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지하에서 만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늘 귀하게 김대중 대통령과 제주 4.3 자리를 마련해준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